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물학 여행 가이드 김웅빈입니다. 제가 언젠가 대중 강연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교수님 그 DNA하고 유전자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염색체 그건 또 뭐예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모두 같은 천으로 돼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이 천에 해당하는 게 바로 DNA입니다. 상의와 하의는 개별 염색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에 있는 깃, 주머니, 단추 이런 것처럼 특정 기능을 위한 것들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유전자에 해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유전자이고 이들의 물질적 실체가 DNA인 거죠. 그러니까 이 셋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개념을 파악했으니까요. 이 DNA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DNA의 전체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DNA는 디옥시라이보뉴클레익 애시드의 약자입니다. 요거 어려운 영어 아니에요.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뒤에 있는 뉴클레익 애시드. 말 그대로 핵산입니다. 이게 왜 핵산이냐? 핵 안에 있는데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산성이더라. 그래서 핵산이에요. 사실 핵산에는 두 가지 아주 비슷한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DNA와 RNA죠. RNA는 라이보뉴클레익 애시드입니다. 이 라이보라는 게요, 리보스를 지칭하는데요.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달달한 당이에요. 탄소가 5개로 되어 있는 당이라서 5탄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꼭지점에 산소가 있는 오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오각형 구조의 한쪽에는 탄소가 올라가 있고요. 다른 쪽에는 염기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구조가 되는데요. 이름하여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그저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DNA 디옥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D는 뭐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옥시는 산소를 뜻하죠. 그러니까 디옥시는 산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어디에 없느냐? 바로 2번 탄소에 산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2번 탄소에 산소가 있으면 디옥시가 아니죠. 라이보뉴클레익 애시드, 곧 RNA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DNA와 RNA 차이는 5탄당 리보스에 그 산소 하나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RNA에는요 티민 T 대신에 우라실 U 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티민과 우라실은 구조가 매우 비슷해요. 뉴클레오타이드는 일종의 레고 블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접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DNA는 두 개의 사슬이 꼬여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항상 A는 T와 G는 C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바로 이중 나선 모양의 DNA가 되는 것이죠. 요게 바로 1953년에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클릭이 발표한 DNA 구조 모형입니다. 이로써 부모에서 자손으로 전달되면서 생명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유전 물질의 물질적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자 인류는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완전히 해독하고 준 인공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경지에 다다릅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인데요.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요. 굉장히 달라요. 외모만 다른 게 아니고 성격 굉장히 달라요.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부모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유전적 다양성 때문입니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절반, 23개씩을 자손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요, 이 유전자들이 무작위로 섞여요.
이거는 마치 왜 카드 게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섞어서 나누어 주면 다른 패가 들어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손에게 물려줄 유전자 세트를 준비하는 과정을 생물학 용어로 감수 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감수 분열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세포 분열 과정입니다. 왜 특별하냐고요? 감수 분열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감수 분열은 두 번의 연속적인 분열 과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한번 같이 상상해 보시죠. 두 배로 늘어난 염색체들이 각각 짝을 이루어 무대 위에 등장합니다. 이게 감수 1분열 전기입니다. 이제 염색체 친구들이 모두 무대 위에 나란히 줄을 섭니다. 감수 1분열 중기입니다. 잠시 후 짝을 이루었던 염색체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두 개로 나뉩니다. 감수 1분열 말기입니다. 이로써 감수 1분열이 끝났습니다. 나뉜 세포에서 각 염색체가 다시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에도 염색체들이 무대 중앙에 정렬합니다. 멋지게 한 줄로 서서 준비 완료입니다. 감수 2분열 중기입니다. 각 염색체가 마침내 또 헤어질 시간이 왔네요. 이번에도 염색 분체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감수 2분열 후기입니다. 이제 세포 분열로 4개의 딸 세포가 탄생합니다. 감수 2분열 말기입니다. 각각의 세포는 원래 부모 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절반씩 가지게 되죠. 이렇게 탄생한 4개의 딸 세포가 바로 정자나 난자와 같은 생식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이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감수분열 덕분에 우리는 유전적으로 다양해질 수 있고 매번 새로운 특성을 가진 개체가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DNA 복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돌연변이도 자손들의 유전적 다양성 증가에 기여를 합니다. 야, 우리 집에 너 같은 애가 없는데 너 돌연변이다. 이런 얘기 가끔 하죠. 네, 흔히 돌연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요. 너는 돌연변이 체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돌연변이는 DNA 복제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말 그대로 돌연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돌연변이를 가진 개체를 돌연변이 체라고 부르죠. 모든 세포는 분열에 앞서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모든 유전자, 곧 유전체를 복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타자수라도 전혀 오타가 없을 수 없는 것처럼 DNA를 복제하는 효소도 아주 드물게 실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장균에서는 약 1억 번에 한 번꼴로 오타가 생깁니다. 이게 로또 복권 1등 당첨 확률보다도 훨씬 낮은 건데요. 이게 대장균의 경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장균은요, 환경만 좋으면은요, 최적 환경에서는 20분이 채 안 돼서 한 번씩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개체 수가 2배로 늘어나죠. 산술적으로 대장균 한 마리는요, 단 하루 만에 47에 2236경 6482조 8696억 5천만 마리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매우 희귀하게 발생하지만 생명체가 이렇게 빠르게 증식하는 경우에는 그 돌연변이의 수를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영화에서는요, 이 돌연변이가 인간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신비로운 현상으로 그려지는데요. 현실에서는 이 돌연변이는 주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의 출현 빈도는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물론 개체에 도움이 되는 돌연변이도 일어나요. 그런데 이는 해로운 돌연변이보다 훨씬 드물게 나타납니다. 해로운 건 드물고 이로운 건 더 드물다면 도대체 나머지 돌연변이는 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예, 나머지는요, 이도 저도 아니에요. 유전자에 변화가 생기지만 그 변화가 우리 몸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과 같아서요. 누군가 그 프로그램을 열기 전에는 그냥 파일일 뿐이죠. 세포에서는 DNA에 있는 정보가 단백질로 만들어질 때 그때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대부분의 생명 현상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DNA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는 과정은 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DNA가 RNA로 바뀌는 전사입니다. DNA와 RNA는 그 기본 성분과 구조가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DNA에서 RNA는 거의 같은 언어를 베끼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전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RNA가 단백질로 바뀌는 번역입니다. RNA에서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은요, 4개의 염기로 구성된 언어가 20가지 아미노아시드로 이루어진 단백질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명칭이 잘 어울리죠. 그런데 말이죠, DNA를 이루는 4가지 염기로 어떻게 20종류의 아미노산 정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책은요, 서로 가까이 있는 염기 3개가 짝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는 염기들을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코돈은 총 64개의 서로 다른 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64죠. 네. 이 64개 중에서요, 61개는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부호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아미노산에 대해서 2개 이상의 코돈이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죠. 나머지 3개는 단백질 합성을 끝내는 신호로 사용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유전 부호가요, 박테리아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에서 똑같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대장균에서 사람 인슐린 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똑같은 문법을 내장한 정보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돌연변이는요, DNA 염기상 하나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 이 변화가 단백질을 만드는 중요 부위에서 일어나면 그 단백질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염기상 하나가 끼어 들어가거나 빠져버리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이거 안타깝지만 마치 시험 답안 쓸 때 하나씩 밀려서 표기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이 DNA 염기 그 순서의 변화가요, 유전자 산물 활성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침묵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돌연변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영향도 매우 다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돌연변이가 유전적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성은 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재조합과 함께 진화의 재료가 됩니다. 돌연변이는 모든 생명체의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적절한 환경이 제공되는 곳에만 서식하죠. 그런데 이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는 생명체들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해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적응에 대한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양은 원래 털이 많죠. 근데 그 양 중에 털이 유독 많은 양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돌연변이였습니다. 양이 털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겨울이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털 있는 양들은 다 죽었습니다. 극단적인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털이 많아진 양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어떤 양들이 많아질까요? 털이 많은 양이 많아지겠죠. 유전이 되니까. 자, 이것처럼 생명체가 변하는 돌연변이 말 그대로 돌연이 변하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하죠. 우연히 일어나요. 환경 변화?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로 별도로 일어나는 두 변이가 맞아떨어지는 그것이 진화에서 말하는 적응입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생명체는 환경의 변화가 생긴 다음에 그 환경에 맞춰 변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다양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준비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2000년에 첫 선을 보인 엑스맨 시리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제목 엑스맨에서 이 X는 엑스트라의 약자예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시리즈는 이제 악과 싸우는 히어로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그 뿌리에는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태어난 그 소수자의 정체성 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엑스맨들은 자신의 초능력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지만요. 동시에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엑스맨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초능력을 가진 영웅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적 소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용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연변이는 DNA 복제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유전 정보의 변화이잖아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저마다 고유한 돌연변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남보다 부족한 부분뿐만 아니라 남다른 특기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생각이 발전합니다. 그렇다면 돌연변이는 천재성의 다른 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어사전에서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남보다 훨씬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을 천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라면 흉내내거나 심지어 배워서 익힐 수 없는 독창적인 고유 영역이 아닐까요? 천재성과 돌연변이가 묘하게 겹쳐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유일무이한 그리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17세기 스페인 작가 그라시아이 남긴 명언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천재란 평범한 사람들이 중도에 단념하고 많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중해서 결국에는 완성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맙습니다.